안녕하십니까. 슬래미드 성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리시얼이네요. 사실 이거 리시얼이는 조금 더 이 강의 진행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수학적이고 엄밀합니다. 이 강의에서 제공되는 리그 리데스 내용이 그렇게 엄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슬램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해되는 만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회전은 비선형적이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기 곤란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비선형적입니까? 비선형적이라 함은 파라미터끼리 연관이 있다. 우리가 x, y, g를 x, y, g를 갈 때 x를 갈 때 y 변화량이 없고 g 변화량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선형이라 하죠. 선형적이다. 왜냐면 지들끼리 질척거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선형이라 합니다. 하지만 회전은 비선형이에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SO3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파라미터 사실 원래 회전은 3DOFM으로 3 파라미터만으로 이 회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 뭐 회전 벡터나 이런 오일러 각의 문제점들이 있죠. 뭐 오일러 각은 예컨대 그 짐벌락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9개의 혹은 뭐 커터니언 4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합니다. 근데 3개면은 지들끼리 뭐 연관이 없다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소? 최소 파라미터로 나타내니까 지들끼리 뭐 이제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개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표현 가능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질척될 필요 없다.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9개잖아요. 또 SO3를 만족해야 돼요. 강체 변환이다 보니까 강체 변환이니까 크기가 변하면 안 된다. 뭐 디터미넌트가 1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니트는 1이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바꿔요. 이 친구를 바꾸면은 다 이거 뭐 SO3가 망가져 버린다. 왜냐면 SO3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디터미넌트가 1이어야 되니까 싹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기 위해 나머지 친구들이 다 SO3를 만족하려면 바뀌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질척거리죠. 굉장히 종속적이고 질척거리고 연관이 있고 비선형입니다.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곤란해요. 그 업데이트 그 왜 한다 했죠? 우리가 이 회전이나 그리고 회전이나 트랜슬레이션 업데이트를 왜 한다 했죠? 슬램이란 결국에 최고의 맵과 그리고 최고의 포즈를 찾는 건데 결국 이것이 숨겨진 그런 내재된 스테이트고 관측에 대해 최대 최고 확률이 되는 그런 최고 확률이 되는 나의 포즈를 찾기 위해서 혹은 맵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맵 포인트와 포즈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결국에 이런 회전도 업데이트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전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 그냥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 뭐 또 이 전 포인트 같은 것도 그냥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회전이 참 문제다 이 말이죠. 비선형적이니까 비선형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뭐 구라 할게요. 9.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은 1이다. 근데 얘를 그냥 뭐 SO3로 할게요. SO3. SO3. 음, SO3. 그래서 SO3를 만족해야 된다. 즉, 회전 행률을 만족해야 된다. 회전 행률을 만족해야 된다. 는 이 친구 위에 있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가 뭐 비슷하다고 볼게요. 비슷하다고. 왜냐면 얘도 비선형이죠. 이 뭐 9니까 비선형적이죠. 참 비선형적이다. 근데 나는 그 뭐 다른
트랜슬레이션과 같이 그냥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 XYZ 그냥 업데이트 할 거야 뭐 난 잘 모르겠어 하면 안 되죠. 왜냐? 이 X 변하면 이 구상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얘기죠. 결국 회전 행렬 얘기나 이 구상에서 움직이는 얘기나 똑같아요. 이게 참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 파라미터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참 곤란해요. 나는 구상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리스테어리를 도입합니다. 이 회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그 뭐 주변을 바라보면 평평해요. 지구 동그란 거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구의 지역적인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구에 있어요. 우리가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구는 굉장히 평평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만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금 나는 편한 길을 찾고자 할 거야. 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 기준점에서 이렇게 쭉 직선을 그어요. 쭉 직선을 긋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평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는 이런 데 살고 있어서 되게 평평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굽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 굽어 있어. 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찐, 찐 평평한 것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찐 평평한 것, 찐 평평한 것, 이렇게. 진짜 평평한 것, 이거는 굽은 것, 이건 진짜 평평한 것. 뭐 마찬가지지. 좀 과장해서 그렸긴 했지만 이렇게 찐 평평한 걸 그래요.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평평한 이 유클레디안 스페이스에서 좀 움직여요. 좀 움직인다. 그리고 이 점에서 뛰어내립니다. 여기 뛰어내려.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거다. 그러면 이 구 위에 있는 게 되죠. 우리가 뭐 조금만 움직인다면 뭐 별 차이 없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나의 위치를 좀 바꿀 건데 나의 회전을 조금 바꿀 건데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옮겨.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별 차이 없죠. 뭐 별 차이 없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인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평평한 곳을 만들어서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복귀를 합니다.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처럼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이 그림 보시면은 음, 우리는 이 공간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파라미터 공간, 파라미터 공간. 조금 네, 파라미터 공간.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실 3파라미터죠. 사실 3파라미터. 사실 그 뭐야? 구는 구가 아니라 회전은 3파라미터로 3DOF로 표현되니까 3. 근데 이것을 SO3에 집어 넣으면은 이 초록색 놈 위에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초록색 놈 위에 있어야 된다. 회전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초록색 놈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3차원 이 회전을 만족시키는 이 공간을 미분을 해서 이 쭉쭉 그거 한 다음에 쭉쭉 이 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비선형과 자코비안에 대해서 자코비안? 미분에 대해서 자코비안
자코비안. 네, 자코비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런 비선형적인 함수가 있어. 이런 비선형적이야. 비선형적이다 하면 뭐죠? 우리 뭐 y는 x 선형이잖아요. 근데 y는 x 제곱. 이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비선형적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끼리 연관이 되어 있어요. x가 증가하면 뭐 이렇게 맞나? xy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출력이 지들 파라미터끼리 이것도 아, 지 그거로 해야겠네. 9로 다시 AC를 들어야겠네요. x제곱, y제곱, g제곱은 1. 이게 참 지들끼리 연관이 많단 말이에요. 왜? 비선형이니까 지들끼리 질척거린다 이 말이에요. 지들끼리 얘가 좀 커지면은 얘가 작아지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미분을 딱 합니다. 미분. 자코비안 미분해서 자코비안을 만들어요. 자코비안. 자코비안이 뭐죠? 우리가 이런 복잡스러운 비선형 함수가 있으면은 사실 얘는 굉장히 여러 파라미터끼리 서로 연관이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는데, 그죠? 얘를 그냥 국소적으로 딱 보자 이거지. 근데 어떻게? 그 사실 매번 이 기울기가 달라질 테지만 매번 비선형이어서 기울기가 달라질 테지만 이 점을 딱 찍었을 때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파라미터를 정보 예를 들어 x가 뭐 0이고 0이고 1이야.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가 001이겠죠. 001에서 기울기를 하나 딱 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죠? 사실 이게 전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선형적이지만 그래서 뭐 f, x, y, g는 1이죠. 는 1이겠지만 얘를 이 행렬로 보자. 행렬로 보자. 이거죠. 행렬로 봐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선형 매핑이 될 수 있게끔 선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선형적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할 수 있게끔 선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거죠. 비선형적이지만 이런 비선형 함수를 미분을 통해서 선형 함수인 행렬로 보자 이 말입니다. 자코비안. 그리고 리그룹 리알지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아, 네 리그룹 리알지브라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리그룹 이거 그 뭐 했던 SO3입니다. SO3 대문자로 쓴 SO3 SE3 SE3 이거는 소문자로 쓴 거 SE3 음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다 나열했어요. 키워드들 쭉쭉 키워드들 리그는 그냥 일반 회전 그냥 회전 행렬 우리가 썼던 거 회전 행렬 커터니언 회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전 그리고 매니폴드란 이런 초록색을 말해요.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 매니폴드 비선형이겠죠. 비선형 이런 제약 조건
예를 들어 뭐 디트는 1, 적분은 나중에, 그리고 리 대수는 뭐냐? 이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탄젠트 스페이스. 이 주황색. 탄젠트, 미분, 벡터 스페이스. 왜냐면 최소 파라미터는 3개로 나타내야 되니까 벡터 스페이스. 각석도 미분에 관련돼 있죠. 각석도, 선형, 뭐 미분이니까 변화량, 회전량, 회전 벡터, 3파라미터죠. 근데 저희가 그거 기억나나요? 일반 물리학 때 했는데 일반 물리학 할리데이 나오는데 회전은 벡터가 아닙니다. 회전은 벡터가 아니에요. 회전은 벡터가 아닌데 음, 여기 지갑 있어요. 지갑이 있는데 이걸로 예시를 드릴게요. 그 뭐야 벡터는 그거죠. 벡터는 이게 됩니다. 벡터는 이 대각선의 법칙이라 뭐라 하지 이거? 이거 고딩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순서로 도왔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지갑을 제가 회전시킬 거예요. 지갑을 제가 앞으로 한번 딱 회전시키고 지갑을 회전시킬 겁니다. 지갑이 있어요. 앞으로 딱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쭉쭉 이 모습이 됐죠.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됐죠. 왼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서 여기서 왼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딱 하고 앞으로 딱 하고 모습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회전은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거 일반 물리학 때 했어요. 일반 물리학 때. 네,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벡터가 아니고 그 벡터의 성질 그 수정돼서 보면 벡터 성질 있잖아요. 그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회전은 벡터. 근데 우리 또 일반 물리학에서 했는데 각속도는 또 벡터예요. 각속도. 지들끼리 막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각속도. 각속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키워드들을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비선형 그리고 하지만 그것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당연히 선형. 일단 리 그룹부터 할게요. 그 뭐 회전이죠, 회전. 회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수학은 좀 엄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어,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룹 뭐 이런 성질을 만족한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리운의 키워드가 이거였죠? 리운의 키워드가 이거였다. 근데 그룹이란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다음을 만족한다. 다음을 만족한다. 여기서 이 회전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얘는 그냥 A는 회전 행렬이 되겠고 이 연산자는 그냥 행렬끼리의 곱이 돼요. 행렬끼리의 곱 R1, R2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아 이거는 그거네요. 회전 전체 SO3네 SO3 이게 아니라 SO3네 SO3 군 회전을 나타내는 그런 군들 한번 살펴봅시다. 이 클로저 회전에 있는 이 SO3에 있는 어떠한 이미 회전에 대해서 이 회전 두 개를 곱하면 그것도 SO3다. 예, 맞는 말이죠. 그 뭐 좌표계 어떻게 돌려봤자 좌표계 어떻게 막 돌리고 해봤자 뭐 얼쏘노말하죠. 이 올소노멀한 좌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회전을 적용시켜. 근데 뭐 강체잖아요. 뭐 아무리 얘 돌리고 뭐 이래 봤자 그리고 몸기고 이래 봤자
옮기고 돌리고 이래봤자 똑같죠 그냥. SO3 혹은 SE3에 있죠. 컨비네이션. 뭐야? 아, 네, 이거 되겠죠? 네, 이거 되겠죠? 뭐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뭐. 그리고 유니드 엘레멘트. 아, 이거 뭐야? 이거죠. 그 i죠. i가 있다. 그리고 인버스 엘레멘트. 인버스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뭐 항상 있잖아요. 왜냐면 전치가 인버스니까. 그리고 디터미넌트 1이라 인버스가 보장되고 뭐 항상 있죠. 그래서 이런 군이란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군이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회전은 결국 SO3 혹은 SE 회전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은 SO3 혹은 SE3라는 그런 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 그리고 리 대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수는 또 뭐 이런 성질이 있대요. 대수. 근데 리 대수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아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리 군만 했고 리 대수는 아직 잘 모른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수란 성질을 만족한대요. 일단 뭐 알고 넘어갑시다. 대수는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리 회전 같은 경우는 3차원 실수 그리고 스칼라 실수 그리고 외적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연산자는 외적 이거는 3차원 1차원 이거는 벡터죠. 이게 3차원 벡터 3차원 벡터 스칼라 곱 외적 클로저 외적 그 뭐야 이거 3차원 벡터를 외적해요. 3차원 벡터를 외적하면 뭐 3차원이 나오겠죠? 맞죠? 똑같이 이거 여기에 종속되죠?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이거 뭐 외적 선형 연산이니까 네 외적 선형 외적 선형 연산입니다. 외적 선형 연산이니까 되겠죠? 아 외적 이거 뭐 당연하죠. 외적이 뭡니까? 이거죠. 이거 뭐 A, B 음. 이렇게 뭐 수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거죠. AB의 수직이면서 크기는 AB 사인 세타. 근데 X는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사인 0도 뭡니까? 0이죠. 그 뭐 0, 이거 맞죠? 맞는 말이죠.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외적이잖아요. 그 외적인데 이거 뭐 IJK 뭐 IJK 뭐 마이너 뭐 JIK 뭐 이런 거 잘 더하면 0이 된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어쨌든 이런 3차원 벡터와 이런 스칼라 그리고 외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3차원 벡터와 외적에 대해서 이 리 대수가 만족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 그룹과 리 대수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얘에서 미분을 하면 얘가 된다 했죠. 리 알지브라 됩니다. 근데 이런 매핑을 리군에서 리대수로 가는 매핑을 로그 매핑이라고 리대수에서 리군으로 가는 매핑 지수 매핑이라 합니다. 여기 익스포넨셜 로가리즘 익스포넨셜 로가리즘 이런 매핑을 로그 매핑 지수 매핑이라 합니다. 일단 제가 뭐 이런 대수라는 성질을 만족한다 했지만 일단 뭐 아직 리 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유도 과정을 한번 유도 과정 이거 뭡니까? I죠 I 왜냐? 그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니까 I 근데 이 I를 미분하면 뭐예요? 변화량이 빵이죠. 변화량이 빵이다.
분할량 빵. 근데 이거 그 미분 적분할 때 했던 그 미분 그 뭐라 하죠? 그 법칙. 고등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항을 합니다. 이항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러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러한 성질. 이러한 성질. A는 A가 행렬입니다. A, T. E는 스퀘어 시메트릭이라는 매트릭스의 성질이에요. 이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퀘어 시메트릭이라는 행렬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그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어쩌고저쩌고 된다. 스퀘어 시메트릭이다. 그래서 왜냐? 이걸 만족시키니까. 이걸 만족시키니까. 스퀘어 시메트릭이다. 스퀘어 시메트릭. 그러면은 스퀘어 시메트릭인데 반대칭 행렬이라 하나요? 이거 반대칭 행렬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고 얘가 스퀘어 시메트릭이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퀘어 시메트릭이랑 외적이랑 상당히 많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외적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외적.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이 B를 그냥 살려둘게요. B를 그냥 살려두면은 이 외적을 행렬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A 앞에 붙은 이 외적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B는 그냥 놔두고 그러면 이렇게 A의 엘레멘트들의 이런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단순 벡터 3D 벡터 A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영상을 이거라 할게요. 뭐 이거 되게 이거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이거나 혹은 이거 이거 할게요. 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은 이 W 오메가라는 3차원 벡터를 이렇게 스퀘어 시메트릭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 그냥 스퀘어 시메트릭이니까. 그리고 얘를 옮겨요. 인버스니까 그냥 옮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이거였죠? 이거다. 이거를 리 알지브라라 한다. 이거 이 오메가 혹은 3 바이 3 오메가 혹은 3D 벡터 오메가 혹은 이거 오메가 얘를 3 바이 3 3 바이 3 얘를 리 알지브라라 합니다. 네, 얘리 알지브라라 해요. 얘는 약간 회전량 그리고 각속도의 뉘앙스를 가져요. 아까 그 뭐 제가 제시했던 키워드랑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그냥 t 곱할 수 있고 여기다 t를 곱할 수 있고 미분방정식 아닌가요? 이거? 미분방정식 같은데? 미분방정식이죠? 네, 미방을 풀어요. 맞죠, 맞죠, 맞죠. 왜냐면 얘가 얘가 네, 미분방정식을 풉니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그 회전이 된다. 익스포넨셜을 씌우면 회전이 된다. 뭐에? 회전량에 이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일반적인 회전 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메가에 대해 얘를 뭐 각속도죠. 각속도에 대해 회전으로 만들고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3x3 매트릭스 일반적 회전 행렬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회전 행렬에 대해서 했지만 유니커턴이었는데 대해서도 뭐 적용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공수 때 했던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죠. 비슷합니다. 근데 뭐 그거죠. 그 뭐야 그 맞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연관이 있죠. 왜냐면 미분량이랑 일반적인 양이랑 연관 짓는 거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맵. 아까 뭐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
결국에 회전량에서 회전으로의 그겁니다. 회전량에서 회전으로의 매니폴드로의 복귀. 우리가 뭐 기존 뭐 오메가는 각속도, 각속도죠? 각속도 벡터죠. 이 벡터였는데 다시 이런 비선형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회전량 그러니까 그거죠. 벡터에서 비선형으로 가겠다.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거 그게 돼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회전량이 조그만하면은 어 1대1로 그 인버스가 있어요. 1대1로 인버스가 있어서 이 역연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미방이랑 비슷하죠. 상미방 EXP 형태랑 비슷하다. 왜냐? 변화량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익스포넨셜 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송원자로 쓴 거는 그 뭐야 리군을 말합니다. 근데 그 네. 근데 뭐 딱 겉보기로 이해가 되죠. 글자만 봐도 작으니까 뭔가 미분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익스포넨셜 맵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이렇죠. 뭐 이렇다. 근데 우리가 그 3차원 벡터로 했잖아.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U가 유닛이에요. 유닛. 크기가 1. 그리고 이 파이가 회전량을 나타내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익스포넨셜에 넣고 이 테일러를 돌려요. 테일러 돌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이 유닛이라는 친구의 이거 스큐 시메트릭 뭐 이런 성질들이 있대요. 이런 성질들이 성립을 한다. 근데 얘를 이러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얘를 다시 집어 넣어요. 얘네들을 다시 집어 넣는다. 그리고 테일러로 다시 묶는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드리기우스 법칙이에요. 로드리기우스의 법칙이란 뭡니까? 로드리기우스의 법칙. 결국 회전 벡터에서 회전 그거죠. 회전 벡터에서 회전으로 가는 그냥 익스포넨셜 맵이죠. 회전 벡터에서 회전으로 가는 매핑이다. 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 벡터에서 회전으로 가는 매핑이에요. 로드리기우스 로테이션 공식이. 그리고 제가 이게 뭐 각이 뭐 조그마나 제가 알기로 아마 파인데 네. 회전각 파이 내에서 존재한다면 이 역연선이 존재해요. 로그죠. 익스포넨셜의 반대는 로그죠. 로그 연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이것처럼 진짜 뭐 익스포넨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드리게우스 그러니까 여기다 r을 집어넣고 이 모르는 u랑 파이랑 찾는 거죠. 이 연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회전량은 이렇고 방향은 이렇다. 이거는 그거예요. 스큐시메트릭에서 3차원 벡터로 넘어가는 연산. 이렇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스칼라고 이거 뭐 3차원 벡터죠. 한편 이 방향은 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대요. 이게 뭐죠? 그 아이젠 벡터죠. 아이젠 벡터. 그 회전이라 하면 항상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 네,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젠 벡터가 뭐죠? 아이젠 벡터란 그 선형 사상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회전축은 회전에 대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왜냐? 회전축이 기준이니까 회전축이 그냥 그거지. 회전축이 최고지. 그래서 회전축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젠 벡터를 구하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회전이 아니라 그거 SE 이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 대수
이렇대요. 이거 유도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야 아까 S 그 회전에 대한 리 대수는 이 오메가 혹은 이 오메가의 이거는 3 바이 3 스퀘어 시메트릭이라 했잖아요. 이거 뭐 그거죠. 그 뭐야 그거 그거 각속도라 해죠. 각속도. 각속도 그런 뉘앙스에서 얘도 뭐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아까 얘는 똑같고 얘는 그거 속도 밑에 건 각속도 위에 건 속도. 우리가 그 로보틱스에서 속도랑 각속도를 합쳐서 트위스트를 합니다. 트위스트. 네, 트위스트.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6자 6 6차원 벡터예요. 6차원 벡터. 왜냐? XYZ 속도가 있겠죠. 그 뭐 1번 물리학 때 했잖아요. 그 XYZ 속도. 네, 그런 속도가 됩니다. 속도 얘는 일반적인 그거 리 대수 회전에 대한 리 대수다. 그리고 얘를 이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SO3에 대한 이 연산 마냥 얘도 이런 연산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얘는 4바이 4가 된다. 4바이 4가 된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다만 이 차원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지수 매핑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아까 이거 뭐 그냥 익스포넨셜 씌우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테일러에 대해 테일러에 대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얘도 뭐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얘도 뭐 비슷하다. 얘도 뭐 비슷하다. 그렇다면 얘 이 뭐야 이 복잡실온 친구를 이 J라 하자 J. J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뭐 로드리기우스랑 비슷하죠. 뭐 비슷한 형식으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뭐 축약을 했을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그죠? 네,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트위스트, 즉 속도와 각속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변이 그리고 회전량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진짜 표현을 할 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근데 참 특이하단 말이죠. 굉장히 특이해요. 왜? 갑자기 제이가 왜 달라붙냐?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부터 갑자기, 그죠? 이 R은 정상적인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니까 왜 갑자기, 그냥 나는 속도 그냥 적분해서 내 위치에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제이가 딱 튀어나온단 말이죠. 제이 자코비안입니다, 자코비안. 제이 자코비안인데, 뭐야 SO3 얘도 그 회전 제약을 회전 매니폴드 상에 있잖아요. SE3 대문자 SE3도 매니폴드 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공간상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저 자코비안이 우리 뭐 이런 순수한 우리 최소 파라미터 있죠. 최소 파라미터. 이거 제타라 하나요? 제타인가? 이거 뭐 아닌가? 제타. 네, 어쨌든 좀 네, 이 친구 6 최소 파라미터죠. 그리고 이 오메가도 3 차원이니까 최소 파라미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에 그죠? 파라미터다. 음. 근데 그 뭐야? 여기 있는 이 자코비아는 그거예요. 음, 어, 파라 SA3 이런 겁니다.
그냥 기울기, 이거 뭐 편미분이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근데 이거, 이 로 같은 경우, 로 하면 이거 뭐 SE3로 하고, 뭐 그냥 그런 건데, 그런 뉘앙스로 보면 되는데, 결국, 어쨌든, 이, 진짜, 리군으로 매핑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알겠다. 결국 뭐 SE3 리군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왜 붙냐? 아니, 그냥 뭐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똑바로 걸으면은 뭐 그냥 걷는 거죠.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걷는다 쳐요.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걸어볼게요. 한번.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예 걸어요.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걸어. 그냥 뭐 직선이죠. 그냥 더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하지만 트위스트가 뭡니까? 회전을 하는 동시에 걷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걷는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걸어. 아, 이 참 이게 좀 그래. 왜냐? 나는 앞만 보고 걷는다 생각을 했는데 회전을 하면서 걸으니까 이렇게 확 휘어버린다 이거죠. 휘어버린다 이거야. 물론 그 최 이전과 이후 회전 양도 변했지만 회전 양도 이렇게 변했지만 이 회전에 의해서 내 위치까지 덩달아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이랑 연관이 있어요. 네, 이렇게 회전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변하니까 회전이랑 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한눈에 보자고 한눈에 리그룹 일반 회전 그리고 리알제브라 각속도죠 각속도 혹은 회전량 익스포넨셜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로드리기우스 그리고 반대로 로드리기우스의 역연산 3D 트랜스포메이션 이 뭐 그냥 네 그거죠 그 뭐 저번 강의 했던 거 이거는 트위스트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온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똑같다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로드리기우스 법칙이죠. 이거 똑같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그 변이 같은 경우는 이 회전의 영향을 받았지만 회전은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회전은 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 변이 뭐 아무리 뭐 날고 겨봐야 회전은 그거 모르겠고 그냥 뭐 나는 내 편한 대로 할 거야 다 싶은 거죠. 그거예요 그냥. 결국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뭐 움직이지 않아도 똑같이 회전을 하면 회전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변했듯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자코비안이 붙는다. 뭐에 대해? 이 선속도에 대해 자코비안이 붙는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기해야 될 게 이거는 음 이거는 왼쪽 곱에 대한 그거래요. 왼쪽 곱에 대한 자코비안인데 이거 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BCH를 할 거예요. BCH. 음, 이 A랑 B가 스칼라라면은 이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죠? A가 B가 스칼라면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죠? 이 지수 위에서 올라가면 더해지고 그 로그가 지수의 반대니까 그냥 덧셈만 남는 거죠. 근데 회전이란다.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렇답니다. 이렇대요. 이거를 뭐 실제로 하면 뭐 이렇대요. 근데 이게 무한항이니까 실제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무한항이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키메이션을 합니다. 어프로키메이션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뭐야
이거는 회전에 대해서만 일단 할게요. 회전에 대해서만. 자코비안이 순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변할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변할 때 SO3가 즉 찐 회전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그런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기울기 이 친구 말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 그죠? 이 순수 최소 파라미터 뭐 3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실제 회전은 어떻게 변하냐? 실제 회전 궁금하다 이거죠.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이 회전이죠. 이 회전인데 어떤 회전이야? 여러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 최소 파라미터인데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는 여기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는 회전 플러스 델타 세타를 해요.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델타 세타만큼 조금 이동해서 여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즉 벡터 스페이스에서 나는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여기서 업데이트 할 거야. 벡터 스페이스니까 뭐 문제 없거든. 그냥 막 업데이트 할 거야. 나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이렇게 근사가 돼요. 이렇게 근사가 돼요. 보면은 요거죠. 요거네. 이게 뭐죠?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회전이었죠. 이 원래 파라미터 얘에 대해서 원래 회전. 요 친구죠. 즉,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찐 회전에다가 나는 여기서 조금 바꾸고 싶어 해서 이만큼 간 거예요. 요만큼 갔다. 그게 이걸 나타낸 거다. 나타낸 건데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델타 파이만큼 이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델타 파이만큼 회전을 시켜서 그냥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인데 얘 화살표가 어딜 가리켜요? 얘 화살표가 여길 가리킨다. 여길 가리킨다. 파라미터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막 바뀌는 거야. 근데 이 매니폴드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지. 나는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제가 막 바뀌네. 참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어떻게 했죠? 저희는 탄젠트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 하기로 했죠. 탄젠트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 탄젠트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해요. 이거죠. 탄젠트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한다. 사실 뭐 델타 세타만큼 업데이트를 했는데 나는 요거 요거 그럼 뭐야 결국에 요거죠. 그냥 뭐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냥 뭐 쭉 직선을 그었다 생각해요. 탄젠트 스페이스 나는 사실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매니폴드 입장에서 그게 참 곤란하니까 매니폴드 입장에서 자기는 비선형이니까 자기 현재 위치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딱 만들어요. 거기서 업데이트를 한다. 어떻게? 이런 자쿠비안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죠. 탄젠트 스페 일반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런 우리가 미분을 해서 만들어진 이런 미분 공간, 이런 탄젠트 스페이스 미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뭐 대략 이제 끊어도 뭐 만족하겠거니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실 이거는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업데이트지만 이건 물결이잖아요, 물결. 사실. 근데 SO3를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그럴싸하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엄밀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거 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어우, 가렸네. 가렸네. 아,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가 파라미터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파라미터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할 거다. 파라미터 스페이스상에서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근데 이 매니폴드 입장에서는 나는 비선형인데 파라미터 제가 막 지 혼자 막 가네? 얘는 오케이 하는 거죠.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매니폴드 입장에서 나는 나로서 나의 정체감을 딱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자쿠비안이 있어 자쿠비안. 자쿠비안이 있어서 이를 해결합니다. 자쿠비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죠? 이런 비선형 공간 이런 비선형 공간을 이런 매니폴드를 파라미터로 미분합니다. 파라미터로 미분해요. 그러면 이런 탄젠트 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변화가 곧 탄젠트의 변화가 됩니다. 그죠? 왜냐? 자코비안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거 물결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냐면 얘는 조금 부정확하죠. 왜냐면 매니폴드 상에서 업데이트가 아니라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를 수가 있다.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군에서 연산자 그거잖아요. 곱해진 거다. 파라미터 상에서는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는 그냥 더할 건데 이 군에서는 너네들끼리 연산자로 뭐 어떻게 뭐 해라 그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다. 기존 위치 그리고 파라미터 상에서 업데이트 양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업데이트를 조금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변할까. 근데 뭐 사실 이게 양이 적으면은 이 매니폴드 상에서의 변화량이라 봐도 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뭐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더한 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군에서 군 연산 SO3 군 연산해서 뭐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돼요. 이건 저의 자의적인 해석 됩니다. 그리고 뭐 로고 씌우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 아까 했죠? 저희 그거 BCH 이렇게 근사가 돼요. 사실 이렇게 무한항인데 이거 오른쪽에 곱해진 놈이 작으면은 이렇게 근사가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코비안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자코비안이 이거였죠. 이거였죠. 맞습니다. 이거 같죠? 왜냐면 얘를 결국 극소에서 미분한 거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미분한 거랑 뭐 같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얘에서 미분을 할, 이, 이 뭐,
그 뭐 매니폴드 데이트 미분을 할 거야. 근데 뭐 이 기울기 이 기울기 나오겠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 미분을 할 거야. 탄젠트 스페이스 파라미터에 대해 미분을 할 거야. 아, 똑같죠. 기울기 이거 나오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 음, 이것만 이것만 볼 거야. 이것만. 미분이랑 비슷하죠. 미분이랑 비슷하다. 근데 이거 회전의 인버스 뭐 이게 되겠죠. 근데 회전 세타 플러스 세타 플러스 델타 세타. 그러면 이게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거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사실 뭐 더하기 1을 안 쓰고 곱하기 1 써서 그렇다 그렇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코비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아마 다를 건데 이전에 했던 얘랑 조금 형태가 다를 거예요. 얘는 이 친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요거는 요거예요. 음. 요거죠. 요거를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작아. 이 친구가 작으면 이렇게 근사 가능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작으면 이렇게 근사 가능하다. 라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행률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한하게 되니까 얘를 근사하고 싶은 거죠. 어프로시메이션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아, 그리고 맞아. 아, 여기서 파이는 이전의 파이랑 다릅니다. 여기서 그냥 세타라 보셔야 돼요. 세타. 그리고 JL 세타는 JR 마이너스 세타일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는 SO3 했다면 SE3는 유도는 안 하겠고 6 6이래요. 복잡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바를 기준으로 이제 미분을 해볼 거예요. 미분을 할 거다. 네, 미분을 할 겁니다. 얘를 할 거예요. 얘. 이게 뭐죠? 공간상 점 P가 있는데, 그죠? P는 고정이고, R이 있고, 세타로 미분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간상의 점 좀 바꿔보겠다. 뭐 이거죠. 공간상의 점의 위치를 이 회전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나 뭐 알아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합니다. 어, 네, 해요. 뭐 일반적인 미분 형태, 뭐 우리 뭐 했죠 이거 뭐 고딩 때 미분 적분학 때랑 했죠 이거. 이 형식이에요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은 사실 3차원 세개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파라미터 공간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익스포넨셜을 만든다. 그리고 마이너 한다 그냥. 기존 그거 마이너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BCH라네요. 네, 이전에 썼던 공식 써서 한대요. 아, 이걸 나눈 거죠. 이거 나눴다. 그리고 2에서 3, 테일러 1차 근사. 아, 맞죠. 이거 익스포넨셜 하면은, 익스포넨셜이 이거죠. 그, 여기서
여기 더하기 이 상수 더하기 이 길게 더하기 길게 더하기 길게 더하기 요건가? 봐야겠네. 익스포넨셜의 테일러 없나? 아무튼 익스포넨셜 테일러에서 그 1차까지만 취한대. 익스포넨셜 테일러에서 1차까지만 취한다. 얘를 이렇게 된대요. 그죠? 그리고 음, 요거 없어지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잘못됐네. 4에서 5네. 네.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뭐 넘어간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당겨오고 얘를 뒤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외적 성질 중 하나죠. 음, 왜냐하면 그 일반 물리학 때 했잖아요. 그 뭐, 뭐 토크 할 때 토크, 네. 타운은 RF인가요? 타운은 RF인데 그 순서가 중요하죠. 이거 내적과는 다르게 순서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죠? 뭐 이래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게 이 미분 모델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미분 모델의 문제점. 이 자코비안이 들어간다. 상당히 복잡스럽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스럽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섭동 모델 이런 겁니다. 섭동 모델. 이거는 이전처럼 벡터 투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벡터 파라미터 벡터 스페이스에서 더하고 그리고 얘도 벡터죠. 얘도 bekto죠. 익스포텐셜까지는 벡터가 아니지만 이 P를 하니까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난 강구할 거다. 아까는 벡터였지만 난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해볼 거야 싶은 거죠. 이런 방식, 이런 방식. 한번 볼까요? 기존에는 얘였죠. 기존에는 얘였다. 기존에는 얘였다. 얘였다. 근데 나는 이 내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SO3 회전을 그냥 통째로 곱해버릴 거다. 모르겠구나. 그냥 통째로 곱할 거야. 한 거죠. 통째로 곱합니다. 통째로 곱해. 그러면 이 앞에 항은 뭐가 됩니까? 똑같죠? 이거 테일러 해요. 테일러. 1차 근사.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거 지워지나? 이거 지워지고. 남은 건 얘. 그리고 이 순서 바꾸고 극한 취하면 이렇게 된다. 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르죠? 전에 거랑 보면은 자코비안이 안 붙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섭동 모델 많이 씁니다. 논문 보시면은 논문을 보시면 나와요. 네, 논문 보시면 조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일반 미분 모델보다 이런 곱셈 곱셈으로 정의된 그러니까 연산자로 정의된 이런 거죠. 이런 거 연산자로 정의된 이런 거 지들끼리 연산자로 정의된 이런 섭동 모델이 나옵니다. SE3에 대해서는 이렇대요. SE3에 대해서는 이런데 똑같죠. 이거 근데 다만 이 포인트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어떻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포인트의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또 궁금한 건데 아까도 뭐 늘 그랬듯 이 아래 파라미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포인트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궁금한 거죠. 왜냐면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다 이 말이야.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쭈루룩 한대요. 쭈루룩 해서 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게 4x 6이래요. 4x 6. 4x 6. 근데 우리 인풋이 뭐예요? 인풋이 6x 1이죠? 인풋이 얘니까 6x 1. 6x 1이다. 근데 형태가 이래요. 근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게 뭔 의미죠? 예,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바뀜에 따라 어떻게 포인트가 변하냐 이거에 대해 궁금한 거죠. 저희는 이게 궁금하다. 근데 이 위에가 몇 차원이에요? 위에 4차원이죠. 4차원. 왜냐면 호모지니어스 폼으로 4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4다. 근데 인풋은 6이다. 왜냐? 이 트위스트 때문에 6이다. 그렇다. 근데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SO3가 참 슬램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처음 마주하면.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쉽게끔 전달했을라나 모르겠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 한번 요약하고 갈게요. 이게 또 머리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음, 결국에 이 비선형적인 회전에서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쉽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그렇다면 그걸로 하자. 그 미분해서 그 위에서 놀자. 그 위에서 노는 거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았던 매니폴드로 돌아가자. 이거죠. 뭐 그렇다. 그리고 이 리댓은 굉장히 이 외적이랑 아주 큰 상관이 있고 리댓의 의미는 이런 변화량, 뭐 각속도, 트위스트 이런 의미고 로드리교에서 찍은 곧 익스포넨셜 맵이고 왜냐? 회전 벡터에서 최소 파라미터 회전 벡터에서 회전 행렬로의 변환이니까 SE3도 비슷하다. 근데 다만 이게 회전축이 바뀌니까 자코비안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거죠. 이 BCH 이게 뭐 자코비안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섭동 모델. 일반적인 미분은 그거다. 일반적인 미분은 굉장히 슬램에서 계산하기 복잡스럽다. 따라서 이 협동이라는 특수한 미분을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비선형 공간으로 돌아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